뭐 여자를 보냈다고 당신들 제정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오는 고함 소리에 강지연은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익숙하다는 듯 차분하게 운전대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전화기에서 마동철의 기름기 낀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울려 퍼졌다. 마치 낡은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에는 경멸과 무시, 그리고 뿌리 깊은 편견이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계집애를 보내, 당장 힘 좋은 남자로 다시 보내. 여기는 화장이나 곱게 하는 애가 와서 소꿉장난할 곳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경력에서는 흔한 일에 가까웠다. 그녀의 작고 다부진 체구와 젊어 보이는 외모는 언제나 사람들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었고, 그 판단은 늘 이런 식의 조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기계적인 응답에 마동철은 더욱 화가 난 듯 무언가 소리쳤지만 지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낡은 1톤 트럭. 현장 1호가 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돌아나갔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폐차장으로 가야 할 것처럼 보였다. 차체 곳곳에는 긁힌 자국과 찌그러진 흔적이 세월의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트럭의 진가는 내부에 있었다. 운전석 뒤편의 작업 공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용도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각종 렌치와 스패너, 파이프 커터들이 자석 홀더에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노트북과 연결된 휴대용 내시경 카메라, 초음파 배관 탐지기 같은 고가의 진단 장비들이 맞춤 제작된 케이스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지현.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개조한 움직이는 작업실이었다. 겉모습의 허름함은 일부러 연출한 위장이었다. 눈에 띄지 않고 누구의 경계심도 사지 않기 위한 최적의 보호색.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명성보다는 익명성을 선호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음을 알렸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벗어났을 뿐인데 풍경은 십수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했다. 낮고 키 작은 빌라들이 위태롭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침하고 스산한 기운을 풍기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도시의 흉터처럼 방치된 4층짜리 다세대 빌라. 외벽은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창문 곳곳에는 검은 물때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건물 전체에서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곳이 오늘의 현장이었다. 지연이 트럭을 빌라 앞에 세우자 약속이라도 한 듯 뚱뚱한 중년 남자가 건물 입구에서 튀어나왔다. 뱃살이 출렁이는 러닝셔츠 차림에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 건물주 마동철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차에서 내리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는 장사꾼 같았다.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헛웃음을 치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진짜로 왔네. 내가 남자 보내라고 했을 텐데. 귀가 먹었나?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가? 지연은 작업복 모자를 고쳤으며 마동철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의 무례한 언사에 대꾸하는 대신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작업 지시서를 확인했다. 마동철 고객님 맞으시죠? 지하 메인 수도관 파열 문제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사무적인 태도에
마동철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그는 지연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런 장난감은 집어치우고 당신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는데 렌치는 들어봤나 무거워서 들지도 못할 걸. 안내해 주시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마동철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댔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디서 말대꾸야, 여자 주제에. 즉, 남자 기술자들은 다들 못 고친다고 도망갔는데 네가 뭘 어쩌겠다고. 얼굴 보아하니 경험도 없어 보이는데 혹시 사장하고 무슨 관계라도 되나 몸으로 때우는 그런 거. 마동철은 저열한 농담을 던지며 희죽거렸다. 그때였다. 빌라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마동철과 지연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집주인 아저씨. 이분이 수리하러 오신 분인가요? 마동철은 귀찮다는 듯 여자를 쏘아보았다. 보면 몰라. 그런데 저런 애가 뭘 고치겠어.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지. 곧 다른 사람 올 테니 들어가 있어. 그의 말에는 세입자를 향한 짜증이 가득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아저씨, 제발요. 저희 지금 이틀째 물이 안 나와서 아이 씻기지도 못하고 있어요. 빨래도 못하고 그냥 한 번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자의 간절한 호소에 지연의 시선이 잠시 그녀와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낯선 상황이 무서운 듯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지연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것은 동요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변수를 확인한 것에 가까웠다. 세입자의 애원은 마동철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지만 다른 세입자들도 하나둘씩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못해 욕설을 중얼거렸다. A씨,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빌어대니 어디 한번 구경이나 시켜주지. 그는 지연을 향해 턱짓을 했다. 따라와. 대신 경고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더 망가뜨리기만 해봐. 그때는 수리비가 아니라 내 몸으로 갚아야 할 테니까. 알았어. 아가씨. 그는 다시 한번 역겨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돌아섰다. 지현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다. 그녀는 작업 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단 장비가 담긴 공구 가방과 고성능 LED 헤드랜턴을 챙겼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의식처럼. 마동철은 그런 지연을 보며 계속해서 비아냥거렸다. 그 작은 가방에 뭐가 들었다고. 쯧쯧. 요즘 애들은 저렇게 겉멋만 들어서. 진짜 기술은 연장 탓을 안 하는 법이야. 힘하고 깡으로 하는 거지. 지연은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건물 지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문제의 핵심뿐이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지하로 향하는 철문 앞에 섰다. 이제 곧 그녀의 진짜 현장이 시작될 터였다. 마동철은 녹슨 철문을 걷어차듯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음과 함께 지하실의 눅눅하고 불쾌한 공기가 확 풍겨 나왔다. 곰팡이와 오래된 먼지, 그리고 녹슨 쇠가 뒤섞인 냄새였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시멘트 계단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 보였다. 자, 여기가 문제의 현장이다. 어디 구경이나 실컷 해보셔. 마동철은 비꼬는 투로 말하며 먼저 내려갔다.
그는 일부러 손전등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여자가 겁을 먹고 쩔쩔매는 모습을 기대하는 심산이었다. 어두우니까 조심해. 넘어지기라도 해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지만 그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머리에 쓰고 있던 헤드랜턴의 스위치를 켰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군용 등급의 LED 랜턴에서 나온 빛은 대낮처럼 환하게 지하실 전체를 비췄다. 순간적으로 마동철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아이, 눈이야, 무슨 랜턴이 이따위야. 그는 짜증을 냈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제 집 안방을 거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지하실의 광경은 처참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낡은 배관들이 천장과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구리관, 강철관, PVC관 등 재질도 종류도 제각각인 배관들은 지난 수십 년간 땜질을 거듭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곳곳에서 물이 새어나와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음산한 소리를 냈다. 한쪽 구석에서는 메인 배관으로 보이는 굵은 관이 터져 물줄기를 약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저것이 문제의 핵심인 듯했다. 꼴이 아주 말이 아니지. 웬만한 남자 기술자들도 이거 보더니 다들 혀를 내두르고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마동철은 그녀의 뒤에 바싹 붙어 서며 계속해서 그녀를 자극했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지연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공구 가방에서 작업용 장갑을 꺼내 끼고 허리춤에 찬 작은 파우치에서 전문가용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방수방진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진 산업용 장비였다. 그녀는 단말기와 연결된 소형 스캐너를 들고 배관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캐너가 배관 위를 지나가자 단말기 화면에는 배관의 내부 구조와 압력, 부식 상태 등이 실시간 데이터와 그래프로 표시되었다. 열화상 카메라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과 누수 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냈다. 마동철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지연의 모습은 그저 값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철없는 여자애일 뿐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이, 아가씨, 그런 걸로 뭘 본다는 거야. 그냥 딱 보면 모르나 저기 터진 데만 대충 막으면 되는 거지. 그는 손가락으로 물이 새는 곳을 가리켰다. 저기를 힘으로 꽉 조이거나 용접으로 찢어야 해결되는 문제야. 힘이 필요하다고. 힘 알아들어 사내 놈들의 우락부락한 근육이 왜 있는지 알기나 해. 그는 자신의 이두박근을 툭툭 치며 과시했다. 지연은 스캔을 멈추고 처음으로 마동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단말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거긴 결과일 뿐.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배관망 전체의 압력 분포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녹색과 노란색이었지만 몇몇 지점은 위험을 알리는 붉은색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여기 3층으로 올라가는 수직관의 연결 부위.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일러와 연결된 온수관에 미세 균열이 수십 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저 누수만 막는 건 임시 방편일 뿐 조만간 다른 곳에서 더 크게 터질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마동철은 그 말을 이해할 생각도 인정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고작 젊은 여자의 하나가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시끄러,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이야. 그는 지연의 손에 들린 단말기를 거칠게 밀쳐냈다. 이런 걸로 사기쳐서 수리비나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은 잔머리만 굴린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지연은 밀쳐진 단말기를 다시 고쳐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배관 전체에 대한 구조적 안전 진단이 필요하며 단순한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교체 공사를 고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교체 2년이 돌았나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고 짓거려 마동철은 결국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성큼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지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반사적으로 몸의 중심을 낮춰 충격을 흡수했지만 몇 걸음 뒤로 밀려났다. 내가 뭘 안다고 공사 얘기를 꺼내. 그냥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적이나 트러마가 아니. 그것도 못하겠지. 넌 그냥 몸이나 쓰는 게 어울려. 마동철의 눈이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지연의 몸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봐, 아가씨. 이런 힘들고 더러운 일 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응, 그냥 오빠랑 좋은 데 가서 좀 놀까. 수리비보다 훨씬 후하게 쳐줄게. 네, 그 반반한 얼굴이랑 몸매가 아깝잖아. 그의 더러운 제안이 지하실의 곰팡내 나는 공기 속에 역겹게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를 굴복시킬 것이라 확신했다. 힘과 돈, 그리고 남자라는 우월감.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모든 것이 통하는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곧 그녀의 몸에 닿을 것이라 생각하며 입맛을 다셨다. 마동철은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더러운 손이 지연의 허리를 향해 천천히 저렇다대갔단. 그리고 음흉하게 뻗어나갔다. 그의 눈에는 이 작은 여자가 겁에 질려 굳어버렸거나 아니면 내심 자신의 제안에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오만한 믿음이 가득했다. 그냥 하룻밤이면 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수리 같은 건 안 해도 되잖아. 응. 그는 낄낄거리며 손끝이 그녀의 작업복에 닿기 직전까지 접근했다. 눅눅한 지하실 공기 속에 그의 탐욕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세상 모든 것이 힘과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자의 추악한 자신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동철의 손가락이 지연의 옷에 닿으려던 찰나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기계처럼 무감정했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빙원처럼 차갑고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운 빛이 서렸다. 평온한 호수 같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극도의 집중력이 나타났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움직였다.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최상위 포식자처럼. 그 찰나의 순간 축축한 지하실은 그녀가 복무했던 특수공병부대의 삭막한 훈련장으로 변했다. 마동철의 손이 마침내 허공을 가르며 목표물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가 만진 것은 부드러운 여자의 허리가 아니었다. 강철 같은 무언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니, 낚아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지연의 손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그의 손목을 완벽하게 감싸쥐고 있었다. 마동철은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는 극심한 위화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눈앞에 이 작은 여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손목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지연의 소나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력이 아니었다. 지연은 힘으로 그를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체공학과 물리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목 관절 바로 위, 가장 취약한 신경 다발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히 압박했다. 지연의 손목이 부드럽게 하지만 거침없이 비틀렸다. 마동철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휩싸였다. 근육의 크기나 체중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기술 앞에서 그는 그저 서투르게 움직이는 마리오네트 인형에 불과했다. 마동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이 퍼져나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경악과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드득, 지하실에 물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작지만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관절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연골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마동철은 자신의 손목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통이 뇌를 관통하는 듯했다. 으아. 마침내 그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지연을 밀치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마동철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냉정한 평가만이 존재했다. 지연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파편 같은 날카로움이 밝혀 있었다. 손목뼈, 즉 수근골이 골절되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마동철은 고통 속에서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여자의 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친 게 틀림없었다. 지연은 그의 손목을 살짝 더 비틀며 말을 이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다시 한번 일그러졌다. 저는 아주 잘합니다. 복합골절을 유발하는 최소한의 압력,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탈골시키는 정확한 각도, 그리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까지도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지극히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동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체를 숨긴 무언가 다른 존재를 건드린 것이었다. 힘과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의 세상이 이 작고 차가운 소나기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은 마동철에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고통과 함께 극심한 모욕감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의사가 아니라는 말은 그를 망가뜨려 놓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부러진 손목을 감싸 쥔 채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년이. 그의 눈은 증오와 사리로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여자를 찾고 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자신에게 감히 상처를 입힌 짓밟아 버려야 할 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성한 왼손으로 옆에 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녹슨 파이프는 그의 분노처럼 위협적으로 보였다. 내가 감히 날 건드려 죽여버리겠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마동철은 부상당한 맹수처럼 지연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체격과 완력, 그리고 손에 든 무기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 굳게 믿었다. 쇠 파이프가 축축한 지하실의 공기를 가르며 지연의 머리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마치 느린 화면을 보는 것처럼 쇠 파이프의 궤적과 마동철의 어설픈 움직임을 차분하게 관찰했다. 그의 분노는 힘을 실어주었지만 동시에 시야를 좁히고 동작을 크게 만들었다. 파이프가 그녀의 머리에 닿기 직전 지연의 몸이 옆으로 살짝 기울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파이프는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마동철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자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비틀거리는 마동철의 옆구리를 스치듯 지나가며 자신의 공구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가장 크고 묵직한 파이프 렌치를 찾아냈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의 감촉이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것은 단순한 공구가 아니었다. 수년간 그녀의 손과 하나가 되어 온 몸의 일부이자 그녀 의지의 연장선이었다. 그 앞, 마동철은 몸을 추스르고 다시 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횡으로 쓸어버리는 공격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모든 것은 생존과 제압을 위해 수없이 반복하며 체득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마동철의 눈이 커졌다. 눈앞에 있던 여자가 순식간에 자신의 품 안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그가 돌아보기도 전에 묵직한 쇳덩이가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의 힘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단구 스노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지연은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렌치의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해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를 수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동철이 무릎 꿇은 자세에서 어떻게든 반격하기 위해 상체를 돌리려 하자 지연의 렌치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렌치의 머리 부분이 그의 왼쪽 어깨에 있는 견정혈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격투 기술이 아니라 인체의 급소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공격이었다. 마동철의 왼팔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손에 들고 있던 쇠 파이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유령처럼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귀신같이 그의 약점만을 골라 공격하고 있었다. 이제 마동철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남은 것은 고통과 공포뿐이었다. 그가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연은 그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 옆에서 쉬익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낡은 밸브를 보고 있었다. 지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든 파이프 렌치를 밸브에 끼웠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단숨에 돌렸다. 끼기기익 하는 섬뜩한 마찰음과 함께 낮고 녹슨 밸브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가며 단단히 잠겼다. 시끄럽게 새어 나오던 증기 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사람을 제압하는 와중에도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직업이었고 그녀의 방식이었다. 마동철은 그 초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짓밟은 이 여자가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낡은 밸브를 수리하고 있었다. 수리를 마친 지연은 다시 마동철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 옆에 있던 공사용으로 쓰이는 굵은 쇠사슬을 발견했다. 그녀는 렌치를 이용해 사슬의 한쪽 끝을 들어 올린 뒤 마동철의 몸을 묶기 시작했다. 마동철은 반항하려 했지만 양팔과 한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벌레처럼 버둥거렸을 뿐이다. 지연은 그를 아까 자신이 잠갔던 굵은 메인 배관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렌치의 손잡이 부분을 지렛대처럼 사용해 쇠사슬을 꽉 조였다. 이제 마동철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방치했던 낡은 배관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는 차가운 쇠 파이프에 등을 기댄 채 굴욕과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하실에는 다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하실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남은 것은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낡은 배관에 쇠사슬로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마동철의 존재뿐이었다. 강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렌치에 묻은 먼지를 작업복에 툭툭 털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마동철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본 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녀의 간결한 첫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마동철의 귓가에 속삭이던 냉정함과는 또 다른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자의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보안팀과 법무팀. 지금 즉시 내가 보내는 주소로 출동시켜 현장에서 업무 중 성희롱 및 폭행 사건 발생. 가해자 신병 확보되어 있으니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현장 증거 보존해. 그녀의 말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어떤 군더더기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보고에 놀란 듯했다.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주소지 건물, 건축물 대장부터 안전 점검 기록까지 관련 서류 전부 확인해 내 직감에 위반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닐 거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사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마침내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제없다. 지연은 짧게 답하고 통화를 끊었다. 배관에 묶여있던 마동철은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다. 그의 뇌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이사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이사, 대체 무슨 이사란 말인가? 저런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낡은 트럭을 모는 여자가 말도 안 돼.
이사라니, 너 대체 누구야?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오만함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아까 지연을 변호해 주었던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소란이 멎은 것이 궁금해 아이를 재워두고 조심스럽게 내려와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다. 악덕 건물주 마동철이 괴물처럼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젊은 여성 기술자가 태연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젊은 엄마의 뒤로 다른 세입자 몇몇도 호기심에 찬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 모두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해결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엔진을 가진 고급 차량이 멈추는 소리였다. 잠시 후 또이 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시멘트 계단을 울리며 빠르게 다가왔다. 지하실에 나타난 것은 두 명의 건장한 남자였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귀에 꽂힌 무선 이어피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냉정한 눈빛. 그들은 전문 경호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했다. 세입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두 남자는 엉망인 지하실의 광경과 묶여있는 마동철을 빠르게 훑어본 후 곧장 강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두 남자는 지연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절도 있었다. 강지연 이사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 남자가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지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다른 한 명은 정중하게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태블릿의 대기 화면에는 푸른색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역동적인 형태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K-Solutions. 그 로고를 본 순간 마동철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풀려버렸다. K-Solutions.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엔지니어링 건설 회사. 최첨단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으로 업계의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곳. 마동철은 몇 달 전 자신의 낡은 빌라 재건축 사업을 위해 K-솔루션즈에 제안서를 넣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건물의 안전등급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온갖 모욕과 성희롱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려 했던 저 젊은 여자가 그 K-솔루션즈의 이사라고. 마동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부자를 건드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여왕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덮쳤고 그는 아 하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마동철이 의식을 잃은 것은 잠시였다. 찬물을 끼얹자 그는 기침을 하며 깨어났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절망이었다. 지하실 입구는 경찰관들의 푸른 제복과 K-솔루션즈 법무팀의 검은 정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마동철 씨, 당신을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 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법무팀 직원들은 이미 현장 사진을 찍고 세입자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자신의 처참한 몰골과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지하실을 나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강지현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가 아니었다. 경호원이 덮어준 자켓을 어깨에 걸친 채 그녀는 다른 팀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고 그 눈에는 마동철의 존재가 더 이상 담겨 있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이미 처리 완료된 문제에 불과했다. 지연의 지시를 받은 것은 K솔루션즈의 건물 안전진단팀이었다. 그들은 지연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건물 전체를 훑기 시작했다. 이사님, 301호 내력벽에서 구조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옥상 방수층은 완전히 파손되어 누수가 건물 골조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하 전기 배선이 누수된 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합선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세입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바로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낡고 불편한 집이라고만 생각했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특히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의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물었다. 저분은 이사님이라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호팀장이자 지연의 오랜 부하인 김 비서가 그녀를 안심시키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지연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저희 이사님은 그냥 평범한 경영인이 아니십니다. 이사님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공병부대 전설적인 중대장 출신이십니다. 그의 말에 세입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공병부대, 그것도 특수부대라니. 지연의 작은 체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력이었다. 김 비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 잠시 말을 이었다. 제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이사님은 제 상관이셨죠. 당시 강 대위님은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적진에 다리를 놓고 가장 복잡한 폭발물을 해체하는 임무를 총괄하셨습니다. 웬만한 남자 군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분이셨죠. 그는 아까 마동철이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저런 흉기를 든 장정 하나를 제압하는 건 이사님께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힘 조절을 하시느라 애쓰셨을 겁니다. 이사님은 불필요한 폭력은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의 설명은 지연이 보여준 모든 비현실적인 행동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었다. 그녀의 침착함, 압도적인 신체 능력,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까지 모든 것이 군에서 혹독하게 단련된 경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진단팀의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건물은 총체적 부실 상태로 재난위험시설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즉시 모든 거주민을 대피시키고 건물을 폐쇄해야 하는 수준이었다.
세입자들은 당장 살 곳을 잃었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피해 입은 세입자 전원. 회사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로 안내해.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할 겁니다. 더 좋고 튼튼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세입자들은 깨달았다. 강지현은 그저 악덕 집주인을 응징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위험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까지 약속하는 진정한 수호자였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감사와 무한한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연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 빌라의 모든 세입자는 K솔루션즈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레지던스 호텔로 옮겨졌다. 낮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던 단칸방에서 벗어나 깨끗한 시트와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넓은 객실에 들어선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아이를 둔 젊은 엄마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 아이를 씻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금 느끼는 안도감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이는 따뜻한 물 속에서 오랜만에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 웃음소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레지던스를 찾아 세입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의 모습이었지만 세입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따뜻하고 정중했다. 여러분께서 겪으신 불편과 불안에 대해 제가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세입자들은 손사래를 쳤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은 자신들이었다. 앞으로 낡은 빌라는 완전히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들어설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녀는 설계도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다세대 주택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각 세대의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옥상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입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태양광 패널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까지 갖춘 최첨단 친환경 건축물이었다.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이곳 레지던스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 K솔루션즈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새 집이 완공되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세입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졌던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바꾸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한편 마동철의 운명은 그의 낡은 빌라처럼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정에 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폭행과 성희롱 혐의는 물론 K솔루션즈 법무팀이 파헤친 수많은 건축법 위반, 탈세, 불법 자금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판사는 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의 전 재산은 피해 보상금과 벌금으로 몰수되었다. 그 무렵 렌치를 든 이사님 이야기는 온라인을 통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세입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감사 글이 발단이었다. 이야기는 자극적인 양념이 더해져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언론은 사이다 여사장님 신드롬, 걸크러쉬 강의사의 통쾌한 정의 구현 같은 제목으로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다. 그녀의 군 경력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리더십은 대중을 열광시켰다. 특히 남성 중심적인 기술, 건설업계의 낡은 편견에 도전하는 그녀의 존재는 많은 여성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K솔루션즈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사 현장에서 보냈다. 안전모를 쓰고 설계 도면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인부들과 함께 땀 흘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간의 평가나 명성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완성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시간은 흘러 낡은 빌라의 잔해 위로 튼튼한 철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재건되는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무너졌던 공동체의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 희망의 풍경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마동철의 낡은 빌라가 있던 자리에는 최첨단 공법이 적용된 새로운 건물의 뼈대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K솔루션즈의 CEO 강지연 이사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지만 그날은 해가 저문 뒤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낡고 손때 묻은 파이프 렌치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K솔루션즈의 최첨단 기술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아버지의 렌치였다. 렌치를 보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피어올랐다. 지연의 아버지는 평생을 배관공으로 살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굳은 살이 박인 손과 기계의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첫 놀이터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업사였다. 그녀는 장난감 대신 작은 스패너와 볼트, 너트를 가지고 놀았다. 아버지는 딸에게 한 번도 여자애가 이런 걸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린 지연의 작은 손을 잡고 쇠를 다루는 법과 기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지연아, 모든 파이프와 기계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단다. 그걸 잘 들어주고 존중해줘야 해. 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연장은 렌치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란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게 일했고 자신의 기술로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아버지의 자부심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 16살의 어느 겨울날, 지연은 아버지를 따라 고급 빌라촌의 한 저택에 가게 되었다. 보일러가 터져 난리가 난 집이었다. 아버지는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밤늦게까지 수리를 마쳤다. 땀으로 흠뻑 젖은 아버지가 수리 비용을 말하자 집주인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공임이 이렇게 비싸, 대충 파이프 몇 개 갈아 끼운 것 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돈만 뜯어내려고 하니. 남자는 지갑에서 돈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자, 여기 돼지 잔돈은 팁으로 생각해. 어린 지연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누를 뿐이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다. 그 순간 지현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을 보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낡은 트럭 안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연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지연아, 절대로 네가 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누구도 내 일을 업신여기게 만들지 마라. 그러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가져야 한다. 압도적인 실력을. 그날 이후 강지연의 삶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감히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할 세상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고 남자들도 기피하는 공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그녀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수 공병부대에 자원했다.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녀는 확고했다. 진짜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이었다. 군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편견과 무시, 체력적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직함과 군에서 배운 첨단 기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자신만의 무기로 결합시켰다. 그녀는 곧 부대 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을 성공시키고 남자 동기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강대위라는 경외심 가득한 이름으로 불렀다. 다시 현재 지연은 아버지의 렌치를 조용히 들어 올렸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를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내 주었다. 그녀가 왜 K솔루션즈라는 거대한 회사를 세우고 지금도 가끔씩 직접 현장에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렌치 안에 있었다.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남자처럼, 마동철처럼 자신의 지위와 힘을 믿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짓밟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흉터 같았던 낡은 빌라 자리에는 주변의 풍경을 환하게 밝히는 세련된 건물이 들어섰다. 건물은 새빛 빌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빛이 깃들기를 바라는 강지연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다. 오늘은 바로 그 새빛 빌라의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준공식이라고는 하지만 높으신 분들을 부르는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다. 진짜 주인인 세입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나는 작고 따뜻한 집들이 행사였다. 레지던스에서 출발한 버스가 새빛 빌라 앞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1년 전 공포와 절망에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설렘과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건물의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던 그곳 맞아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내부는 더욱 놀라웠다. 어둡고 좁았던 복도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넓은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각 세대의 현관문은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으로 안전을 더했고 내부에는 최신 가전제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지연은 옥상 정원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안전모 대신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현장에서 땀 흘릴 때처럼 진솔했다. 옥상 정원에는 작은 테이블과 바비큐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한쪽 텃밭에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강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세입자들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연은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만류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과 여러분이 함께 지은 집입니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때 지난 1년간 부쩍 자란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낯을 가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지연을 올려다보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사님, 이거 받으세요. 지연이 받아든 것은 서툰 솜씨로 만든 손뜨개 인형이었다. 자세히 보니 파이프 렌치 모양이었다. 울퉁불퉁하고 비뚤어졌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 엄마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변변찮은 것이지만 저희 아이가 멋쟁이 렌치 아줌마에게 꼭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밤새 같이 만들었어요. 그 순간 언제나 강철처럼 단단하고 무표정했던 강지연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례적인 미소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다. 그녀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선물이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정원 입구에서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없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김 비서가 조용히 지연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이사님, 태산건설의 황 회장입니다. 마동철의 뒤를 봐주던 인물인데 아마 이 땅에 미련이 남은 모양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연의 미소는 사라졌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 회장과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황 회장의 눈에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고의 빛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짧은 기 싸움 끝에 황 회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 작은 소동이 지나간 후 지연은 입주민들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은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어릴 적 배관공이셨던 아버지께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고치는 것은 단순히 벽돌을 쌓고 파이프를 잇는 일이 아니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무거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주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었다. 세빛 빌라는
K솔루션즈의 기술로 지어졌지만 그 정신은 제 아버지의 낡은 렌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안전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익보다 사람을, 속도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파티가 시작되고 옥상 정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그 행복한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렌치가, 그리고 아이가 선물한 털실 렌치가 마침내 진짜 집을 완성한 순간이었다. 새빛 빌라의 따뜻한 불빛을 뒤로하고 강지연은 다시 그녀의 자리로 돌아왔다. 도시의 밤을 발 아래 둔 최고층의 CEO 집무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때로는 고독한 성체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렌치와 아이가 선물한 털실 렌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철과 털실, 과거와 미래, 책임과 희망. 전혀 다른 두 물건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빛 빌라의 젊은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건 저희 아들 사진이에요. 이사님처럼 멋진 엔지니어가 되겠다면서 온종일 블로그로 집을 짓고 있네요. 메시지 아래에는 아이가 블로그로 만든 어설프지만 높은 타워 앞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지연의 눈가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휘어졌다. 아이의 웃음은 그녀가 한 모든 일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 일들을 반추했다. 오만하고 무례했던 건물주 마동철, 과거의 아버지를 모욕했던 부잣집 남자, 그리고 새로운 적의를 드러낸 태산건설의 황 회장까지.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힘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고 그녀 스스로 맹세한 길이었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옳은 것을 지킬 용기에서 나온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본질과 신념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아버지는 비록 남루한 작업복을 입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존엄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황 회장의 등장은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차가운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렌치를 집어들었다. 손에 익은 묵직한 무게, 수많은 노동의 흔적이 새겨진 차가운 강철의 감촉. 이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녀의 신념 그 자체였다. 그녀는 렌치를 든 채 다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처럼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동철 같은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때로는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CEO로,
때로는 낡은 렌치 하나를 든 이름 없는 기술자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했다. 새빛 빌라의 아이가 꾸는 미래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정직한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지현 대표의 통쾌한 한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